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여야 대치 전국으로 새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로 한꺼번에 다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2일부터 하루 최대 6개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5월 초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합성, 또 자진 사퇴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중에 그런 목소리 중에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청문 전국을 포함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루에 많으면 6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데 지금 검수완박 법안으로 전국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당내 구성원이 있다면 과거에 우리 당이 왜 졌는지 왜 패배했는지를 잘 반성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그렇게 네.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어떤 장관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정책 결정권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내일 그 본회의 개최 내일 또 이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면담 성사 여부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겠죠?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항상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항상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공수처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고 국회에는 항상 더불어민주당만 존재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과연 저희 원내대표를 만나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의 찬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저는 모두 다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주주의라는 것이 토론과 설득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의견 교류가 있고 설득이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물론 그 법안을 심판받고 판단을 안고서라도 표대결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어떤 이런 행태들이 전혀 설득이나 토론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았거든요. 네. 민주당이 또 그 법사위 안건조정위 같은 경우에도 버리면 말씀드리면 안건 조정위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다수당에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소수당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데 네. 민영배 의원께서 위장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정말 입법 테러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검수완박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인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청원에 대한 화상 답변을 내놨어요. 이제 관련한 내용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 의견이 많지만은 찬성 의견도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살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대통령께서 과거에는 사면 MB 사면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다라는 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원론적인 의견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 시기를 좀 아무래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무슨 사면이 아무래도 정치적
무슨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MB 사면을 정치적 통해서 거래가 아니냐. MB 사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사면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예. 합리적 의심이 있고요. 무슨 사면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1+1으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 사면이라는 것은 법적 취지를 고려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MB 사면이나 김경수 의원 사면이나 이건 대통령께서 검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마치 개별 건건 이렇게 검토를 돼야지 이것을 무슨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어떤 정치적인 거래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에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MB 얘기하시는 대통령 건가요? 사면에 대한 건의는 저는 계속 드렸고 예. 그리고 뭐 김경수 의원에 대한 사면도 뭐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관련해서 오늘 그 더불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청원도 답변이 포함이 되는데 말이죠. 국방부 이전이 맞는지 의문이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토론이 없었는데 밀어붙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집무실 이전 꼭 해야 하냐? 모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 예의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어요. 자, 다시 또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수위의 너무 또 자극적인 반응이 문제인가요? 글쎄 저는 5년 내내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셨던 대통령이셨지만 결국엔 불통이었던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코미디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저희가 그 인수위 과정에서 청와대 이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의 어떤 토론이 부족했다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저희 당선인께서 청와대를 나와서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약속을 취임 전에 하시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민투표 논란도 있어요. 예.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선관위가 해석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권이라고 비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역공에 나섰는데 김채구 의원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저는 정식적으로 이 안건을 상정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는 의문이고요. 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외교 통일 국방에 관련된 혹은 또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수완박 같이 피해자의 범죄 피해자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법안에 관련해서는 이런 법안과 또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에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저는 그러나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국민 투표가 헌법 불합치가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좀 수정해야 한다면 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 개정 절차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국민투표 실시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이 검수완박이 가지는 중대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절실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국민투표안을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검수완박 법안 합의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저희가 국민의힘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협상하자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설득과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굉장히 많은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국민들께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민해 볼 때 더 많은 국민들께 설득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재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국민투표도 그런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야당으로서 지난 5년간 민주당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셨던 것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던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잣대가 국민의힘을 향한다면 우리는 정말 민주당과 다르게 자정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586 앵무새라고도 비판했고요. 소신의 목소리를 내라고도 비판했는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국민의 의혹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의혹이 많은 국민들께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정작용으로서 누군가는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에 쓴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터무니없는 의혹이고 위법이나 불법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까지 이제 계속 지금 잡혀져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까지 의혹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억울하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시고 억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억울함을 결백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입증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상에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 정말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 억울하신 국민들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본인을 향한 잣대, 상식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계속 버티신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들 대통령다운 대통령 또 상식과 공정의 잣대가 기준을 높이 세워주는 대통령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본인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거다라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정적인 상황이라 딱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물론 대통령 인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지만 저는 당선인께서 상식적인 결정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결정을 해주실 것이다. 그 상식적인 결정은 어떤 근거를 갖고 해야 될까요? 저희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께서 세웠던 기준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잣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그런 잣대에 동일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해서 인사청문이 연기가 됐고 결국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열리지 않습니까? 자, 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총리가 없이 정부를
그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의 목적이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난 2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어려워하셨고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가지는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발목 잡기식이 아닌 네. 좀 검증을 인사청문회의 제도를 살려서 좀 제대로 검증해 주시고 만약 상식적이고 합당하다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좀 인사청문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 모두 부적합한 후보자로 지금 꼽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인 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치가 흥정도 아니고 무슨 수산시장에서 생선 고르듯이 하는 흥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개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히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것은 해명을 듣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정말 합리적인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